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5일이고요. 오늘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내년에도 집값이 더 오른다. 근데 이것의 근거는 바로 한국은행 주택 전망 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주택 전망 지수라는 게 있네요. 저도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주택 전망 지수라는 게 있는 게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기사를 읽어보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집값이 더 오를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소비자들에게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하네요. 그래서 100보다 클 경우 상승할 거라는 응답이 많을 경우 이게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는 지수로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도 우리가 인간지표라고 있잖아요. 인간지표. 인간지표가 무엇이냐면 주식이나 부동산에서도 주식이나 부동산에서도 우리가 이제 누가 사면은 떨어진다, 누가 사면은 오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주식을 사거나 주식에 관심을 가지거나 이런 주식시장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객장에 스님이랑 아이를 아는 주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거 하락의 징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물론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런 소비자들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지수로 표현했을 때 현재 지금 이게 역대 최고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주택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사고 싶고, 또 그리고 패닉 바잉을 할 정도로 이런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 주택에 대한 그 심리가 역대 최고로 된 원인 중에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그 부동산 정책은 지금 현재 24번까지 나왔던 정책들이죠. 이 정책의 기조를 보자면 공급 억제하고 세금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어, 전월세를 제한한다는 거죠. 전월세를.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시장 통제를 정부에서 하고,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을 임대주택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임대주택은 우리나라에서 보급률은 8%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부가 이렇게 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영혼까지 끌어서 지금 주택을 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남 전셋값에 브레이크가 없다고 하네요. 브레이크. 레미안 대치 팰리스는요, 지금 20억 정도의 전세가 거래됐다고 하네요. 레미안 대치 팰리스는 어디냐면 대치동에 있습니다. 대치동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학군이죠. 자, 우리나라의 3대 학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먼저 설명드려보면 목동, 그 다음에 대치동, 하나는 중계동이라고 해요. 중계동. 이렇게 학군이 뛰어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원탑은 대치동이죠. 대치동 진짜 가보시면 저녁에 9시, 10시 정도 되면 학원 차들이 학원 앞에 쭉 서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실어 나르려고 하는 그런 차들이 쭉 서 있고요. 대치동에 또 이런 그 대표적인 아파트, 음마 아파트 있죠. 음마 아파트는 이런 대치동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그 거주하시는, 전세로 비싼 돈 주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생활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뭐 녹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된 아파트.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생각해 보시면 교육에 있어서는 자녀 교육,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진짜 20억까지도 주고라서라도 전세를 들어간다는 거죠. 뭐 이렇게 전세가 오르는 이유는 이제 전세 물량이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뛰어난 학군에 살고 싶은 욕망들이 이렇게 표현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군에 의한 수요가 전셋값을 올렸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학군도 그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하지만 우리가 20대, 30대 여러분들이 아직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학군이 중요한지는 사실 저도 이제 33살인데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학군이 아직 자식이 없어서 그런가?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는 뭐 어디 갖다 놔도 자기가 뭐 원하는 대학 가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보고 그러면은, 그리고 뭐 그런 공부는 사실 유전자 DNA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물론 그런데 이제 부모 욕심은 그게 아니겠죠. 대치동을 가면은 뭔가 다를 것이다. 학원 뭐 한 달 수강료 한 100만 원 넘는 거 보내면 자기 자녀가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는 제가 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출산율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그 대학 진학하는 인원들도 많이 낮아지고 있죠. 진학률 낮아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학군이라는 것 자체가 쇠퇴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음, 결국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공부할 놈들은 이제 대치동이라든지 목동, 중계동 같은 이런 3대 학군 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사는요. 어, 고령자랑 이주택자가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냐고 할 정도로 분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시죠. 먼저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요것은 그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또 냅니다. 또 왜 그러냐면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고가 주택의 기준은 9억이에요. 9억인데 공시 가격. 공시 가격은 사실 실거래가와는 다르게 약 한 60%에서 70%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10억 원의 아파트라고 하면 공시 가격은 보통 6억에서 7억 정도로 그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보시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화가 났냐면 먼저 첫 번째 고령자예요. 고령자는 왜 화가 났냐면 이런 분들은 이제 강남에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그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1년에 이제 소득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은퇴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셨거나 아니면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갑자기 그 종합부동산세를 2배 이상 내라고 하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주택자들한테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주택자들. 이주택자들은 이제
뭐 갈아타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인천에 사신다. 인천에 사시는데 서울로 이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서울에 집을 먼저 사두시고 그 다음에 인천 집을 이제 내놓은 상태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그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세금이 굉장히 이제 억울하게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절세 부분이에요. 절세. 20대, 30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절세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대 분들은 제 주변에도 호기롭게 막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양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사시는데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게 세금을 모르고서는 앞으로 투자하면은 큰일 난다. 예를 들어서 지금 1가구 2주택이 되잖아요. 취등록세가 8%입니다. 8%. 그렇다면은 보통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5억 원에 8%면 이게 400만 원이죠. 4천만 원인가요? 5억 원에 8% 4천만 원이네요. 4천만 원까지 나온다는 거죠. 뭐 이거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가구 2주택. 웬만한 직장인 30대 분들이 이건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가 지금 조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세금도 고려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절세 혜택이 무엇인지도 알아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세 가지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뭐 정리해보자면 일단은 그 똑똑한 곳으로 예를 들어서 학군이 몰리는 수요, 예를 들어서 목동, 중계동, 대치동 같은 곳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그리고 세금이 과도하게 지금 많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절세 방법을 모르고서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